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2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3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이민년 계묘월 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간목이 되겠고,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의 간목이 되겠습니다. 묘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갑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갑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이 목을 간목이라고 하는 이 목을 갖다가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간목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목이면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을목이라고 하고, 이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음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갑이라고 하는 것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나무, 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요. 얘는 양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나무, 간목이라든가 을목, 나무라고 보지만 기운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되지만은 그걸 기운이라고 하는 운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따뜻한 온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는 아니고 그냥 숙살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숙살 기운.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열기가 되는 것이고, 수는 냉기가 이렇게 된다. 차가운 기운이죠. 차갑다라고 하면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아주 차가운 기운을 냉기, 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기, 화의 기운은 400도, 500도, 1000도, 만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열기를 말합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 이제 옷을 따뜻한 옷을 입거나 아니면 이제 군불 같은 거 입히면 따뜻한 그런 온도 있죠. 그것을 목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양목인 간목은 어떤 나무 큰 대림목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목은 이는 이제 양류목이라고도 하고, 양류목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은 큰 대림목이죠. 곧고 단단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솝우화에 같은 데서 나오는 참나무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을목은 화초이고 부드러운 그러한 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솝우화로 봤을 때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간목은 단단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기는 그렇고, 을목은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용도 자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가 아니죠. 꽃을 피우는 용도. 근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썼을 수도 있지만은 춘하절이죠.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든가 여름의 나무는 이때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간목은 같은 을목과 마찬가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용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두 가지 용도, 꽃을 피우는 목적, 그래서 목화 통명이 돼서 꽃을 피운다, 내지는 가을 겨울의 나무는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봄 여름에는 꽃을 피운다, 내지는 추동절, 가을, 겨울에는 제목으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목과 통명을 이룬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간목의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서 쓴다라고 봤을 때는 이때는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원령에 따라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월령, 간목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경칩이 되면서 이제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오게 되는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인묘지는 동방이 되겠고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방향은 동쪽이 되는 것이고 계절은 춘절이다라고 해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했습니다.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기가 아직 미진하여 조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하죠. 중춘. 이 묘월부터는 이제 겨울의 한기는 이미 다 가셔 있고 그야말로 바야흐로 따뜻한 봄의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가 되면 이제 오양이 진기하게 되고 이제 진월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으로 전환되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 모두 봄이 되는 것이고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모강절이다. 특히나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됩니다.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은 쇠지가 되죠. 진월은 목은 쇠지가 되고요. 오히려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인묘진월이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왕한 것으로 보시면은 인묘월이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이고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목이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때의 양목인 간목이 이렇게 태어난 사주명식이 되는 겁니다. 12달 중에서 간목일간이 가장 왕한 묘월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어떻다? 신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일간이 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신을 취할 때 억부용신 법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고 약한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신왕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은 경금을 지용해서 내지는 신금을 지용해서 간목을 갖다가 간목을 벽갑이라고 하지 않고 작벌해서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보지만은 우리가 적천수라고 하는 명리서의 보기를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추불, 가을에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고요. 가을의 나무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특히나 봄의 나무가 왜 금을 쓰지 않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이라든가 여름 같은 경우 특히 봄 같은 경우에는 생목 아직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큰 나무라고 해서 봄에 새싹이 튀지 않고 이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죠. 봄의 나무도 작은 풀이 됐던 큰 나무가 됐던 봄에는 새싹을 틔우게 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봄의 나무는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아무리 동양의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하더라도 봄의 간목은 생목으로 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을 피우는 용도 또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묘월의 간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경검을 쓰지 않고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맞춰준다. 병화가 아니면 묘월 같은 경우에는 정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의 간목은 조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병화를 썼지만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정화를 써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일단 화를 비춰 주어야지만 봄의 나무가 예를 들어서 묘월의 간목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목련나무라든가 꽃을 피우는 벚나무 같은 거 있죠. 얘네들이 꽃을 화사하게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볕이 있어줘야 된다. 따뜻한 온도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목이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일단 화가 필요한데 인월에는 병화를 좋아하고요. 묘월에는 정화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묘월의 간목이 정화를 보면은 꽃을 핀 그런 형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라고 하는 물도 적당히 있어 주어야지만 봄에 나무가 꽃을 많이 피우는데 물이 없으면 꽃이 금방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로서는 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정화로서는 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온기를 북돋아주고 또 정화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꽃을 피운 형상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남녀 불문하고 미남 미녀가 많고요. 키가 큰 사람도 많고 머리가 출중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결단성이라든가 어떤
그 판단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장수도 될 수가 있겠고 아주 좋은 정치인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봐서 전체 사주의 짜임을 보는 것인데 오늘은 양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서 음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목이 월지에서 음목 그리고 제왕지가 되죠. 제왕지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의 격국은 양목이 월지에서 제왕을 보게 되면 이건 양인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간목이 묘라고 하는 제왕을 보거나 병화무토가 월지에서 오를 보게 되면 오화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 같은 것은 월지에서 유금이죠. 유금을 보게 되면 양인격, 임수는 월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양인격이 됩니다. 양인격 굉장히 일간이 왕한 그런 국세가 되죠. 병화무토가 양인격이 되면 관사를 쓰게 되면 병화는 임수를 쓰게 되고 무토는 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살인 정화 내지는 병화를 같이 쓰게 되고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살인 무토를 쓰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은 일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양인격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관살인 경금을 쓰기보다는 병화나 정화로서 간목의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라고 합니다. 설기순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함이 좋다. 양인격이 돼서 일간이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인성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이죠. 봄에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물이 없다. 쉽게 말하면 봄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면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일간이 왕한테 어떻게 인성을 같이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개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연지를 보면 인목 있죠. 묘월에 간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다시 녹을 얻게 되니까 간목은 더욱 왕해지게 되지요. 자, 일지를 보면 자수가 있어서 갑자일이 되고 뭐 자묘형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묘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묘라고 하는 것이 목이 가장 왕한데 다시 자수를 보게 되면 목이 더 극왕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묘형은 무례지형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례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묘형이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자묘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무례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월간의 개수, 연간의 임수가 이기 때문에 목 왕절의 수가 너무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인성이 너무 많다. 지지로 자수 한 점 정도 내지는 뿌리 있는 개수가 천간으로 한 점 정도 이렇게 투출하면 좋은데 임수 개수가 자수까지 통근해서 있게 되면 이거는 봄에 뭐냐면 햇볕이 쨍쨍쨍쨍 내려져야 벚나무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 햇볕은 온데간데 없고 비가 계속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수가 인성이기는 하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성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이 화를 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못 피우게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은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면은 수가 많다라고 했는데 다시 수를 얻었죠. 자수 두 개에다가 개수 임수 투출되어 있으면 목도 왕하지만은 이거는 수도 굉장히 왕하다.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수목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 왕격으로서 인수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합격이고요. 이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당연히 목이 왕에서 금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화, 화운을 봤을 때 가장 좋은 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뢰시도 마찬가지로 갑자시와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 역시 화운을 보는 것이 좋다. 선생님 화운을 보게 되면은 수가 화를 극하지 않습니까? 참 의뢰시는 을목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갑자시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서 통과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게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만만한 생시가 이제 그래도 병인시가 되지 않을까. 목은 왕하지만 그래도 병화가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 하더라도 화를 보게 되면은 비가 온 뒤엔 햇볕이 찌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조금 많은 것이 좀 단점 아닌 단점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국세 자체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병인시 정묘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정화는 개수가 있게 되면 좀 수에 의해서 좀 파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정묘시도 나쁘지 않지만 병인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진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좋은 점은 뭐냐면, 무토가 이제 수를 갖다 절제시켜주는 것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자수해수가 아니고 진토가 있어서 자진합수도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수가 약한 것은 아니고요. 역시나 무토로서 수를 제한다기보단 차라리 병화가 투출돼서 간목의 그 기운을 발산시켜 주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사화를 받지만, 문제는 뭐냐면 간목이 기토하고 탐합하는 것이, 요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죠. 차라리 이 기사시보다는 병인 정묘시를 얻는 것이 더욱 좋은 것 같고,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렇죠, 당연히 좌우충이 되는 것이 문제다. 좌우충이 되면 좌묘형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좌우충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제가 봤을 땐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진합수에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봄에 이거는 물 날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령 자체가 모강들이기 때문에 간목이 수가 많다고 해서 부목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범람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요.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주가 되고, 계유시 또한 금수, 유금의 생을 받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물이 범람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임신계유시 좋지 못합니다. 이거 화운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땐 그 썩 좋은 국세는 아니고요. 가장 무난한 병인정묘시가 가장 좋지 않을까. 경호시는 좌우충돼서 좋지 못하고요. 신미시는, 미토는 뭐 제가 잠이 뭐 원진 이런 것까지는 크게 의미 두지는 않는데,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금이 있다고 해서 크게 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 정묘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